기집이 여럿이야. 기집이 여럿을 거느리고 살아. 왜냐면 말자간이 좋으니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추임새가 있어. 팔자가 여럿을 거느려 의자왕 아닌 의자. 근데 이 사람이 화려해. 트랜스젠더들이 팔자가 어때? 자기 꼬추를 잘랐는데 얼마나 팔자가 드세겠어. 이 사람이 거세를 해도 거세를 하는 형국으로 보여. 꼬추를 잘라도 꼬추를 잘라야 되는 형국으로 보이고, 팔자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드센 사주팔자를 가졌다. 오늘 남자치고 기생 아니냐, 불알도 쪽 달려서 남자지 기생 아닌 기생의 사주팔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말수단이 너무 좋아. 말이 남을 웃겼다 울렸다 그냥 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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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재 잘 들어맞는 걸 알 수 있죠. 유영재가 처형에게 몹쓸 짓을 한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선우은숙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험담을 하자 술을 마시고 선우은숙에 대한 분노를 처형을 능멸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선우은숙이 호락호락하게 재산을 떼어주지 않자 눈을 돌려 자신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처형을 만만하게 보고 꼬드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밥해주고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후원자 이상의 관계로는 넘어와 주지 않는 처형을 덮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가 지금 숨기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전 매니저이며 작가였던 동건여와 완벽하게 헤어졌을까요? 동건여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혼으로 살았다고 목동 5단지 주민들도 댓글을 달 정도인데, 이런 여성이 유영재가 유명 탤런트와 재혼을 하면서 동건여인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결혼했는데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동치미 게시판에 댓글 한 줄만 적어도 유영재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을 것인데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을까요? 유영재는 지금 내가 재산이 많은 유명 여배우와 결혼한다. 생명보험을 가입시켜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테니 조금만 입 다물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이 전 남편 장례식에 다녀온 사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며 분통이 터져서라도 언론에 알리거나 소송을 해서 위자료라도 요구할 텐데 입을 닫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선우은숙은 동치미에서 유영재의 방을 청소하다가 여자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우은숙이 남긴 재산을 가로채기로 모해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그를 쥐고 흔드는 진짜 부인이 옆에 있다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65세 된 선우은숙을 상어배에 혼자 태워놓고 희죽거리면서 한국에서 보자고 손을 흔들 때 끔찍했는데, 그때 선우은숙이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유영재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스릴을 즐기고 와. 인생의 스릴을. 갔다 와. 여보 잘 가. 서울에서 봐.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자식들은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자식들의 1.5배를 상속합니다. 따라서 선우은숙은 아들이 2명 있으니 유영재가 7분의 3, 자식들이 각각 7분의 2씩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데, 선우은숙의 재산이 200억이라면 유영재가 85억을 상속받는 것이죠. 선우은숙은 엄청난 재력가로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재산 수준을 본 이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의 엄청난 재력은 방송을 통해 잘 알려졌죠. 유영재와 내연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로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결혼하기 전날 인천 송도의 맥주 축제에서 유영재가 사회를 보는데 내연녀가 매니저를 자처하며 도왔다고 하고, 유영재가 술을 먹고 매일 새벽 5시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연녀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한 사주가가 유영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선수야. 선수? 한마디로 선수 같은 기질이 많은 사람이야. 제비 같은 사람 있잖아. 네네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약간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신사야. 막 자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쁨도 받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뒤로 가면 이제 꿍꿍이가 있지. 내면에 이제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발등 내가 찍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도 아니니까 내 발등 내가 찍어버린 거야.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고 위선적인 사람, 입으로 사기치는 인성 제로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선호은숙 씨만 제대로 못 보았을까요? 상가집에 간다고 하기도 하고 팬클럽 회원들과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녁 12시 넘어 조문을 받는 상가집이 어디 있으며 팬클럽 회원들의 90%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부들이었고 새벽 5시까지 술자리에 어울려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숨겨둔 젊은 여자가 있으니 선호은숙을 늙었다고 구박하고 그 나이에 버젓한 집 한 칸도 없으면서 서초동 고급 빌라에 빈손으로 들어와서 삼시세끼 얻어먹는 건 기본이고 술 먹지 말고 운동하라고 골프 회원권까지 사주는 선호은숙에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선호은숙은 결혼생활 도중 유영재의 매니저이자 작가였던 여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녀를 단순한 작가로 알았지 장기간 동거녀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이혼 발표 이후 언론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를 숨겨놓고 있었을 겁니다. 술을 먹고 매일 새벽 5시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연녀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영재는 선호은숙에게 당신 죽으면 내가 장례를 잘 치러줄 거잖아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고 이 말로 인해 시청자들은 유영재가 선호은숙이 죽기를 바라나 보다 심지어 저러다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 타먹겠다는 댓글도 있었죠. 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보낼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남겨진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모르지. 내가 하면 더 오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잘 보내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자기 많잖아.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배우로서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함께 이렇게 막. 유영재는 단호하게 선호은숙에게 당신 먼저 죽어라 내가 묻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의 남자라면 60 넘어 마누라가 새끼밥 꼬박꼬박 해주는 거 얻어먹다가 부인이 먼저 가면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단호하게 내가 장례 치러 줄 테니 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신혼인데도 남남처럼 전혀 애정이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유영재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경찰 출두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유영재를 인터뷰하려고 많은 언론에서 찾았는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폴리스라인에서 기자들과 마주하지 않고 병원에서 친동생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다는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병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선호은숙 씨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머리를 싸매고 굴리고 있을 겁니다. 선호은숙의 친언니는 몹쓸 짓을 하는 유영재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점잖게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신체 접촉은 웃어 넘길 칠순 노인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지 정신과 약을 타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담이 너무 좋아서 사기꾼 기질이 있어 보이고 아주 바람쟁이인데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선호은숙 씨가 배우로 잘 나가고 있었으나 마음이 감성적이어서 전 남편 이영하 같은 미남의 바람둥이한테 어린 나이에 유혹당해서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한 채 바로 임신이 되었고 아이부터 낳은 채 시부모님 시집살이하면서 살다가 밖으로만 도는 이영하와 이혼하고 오랫동안 아들 둘을 혼자 잘 키우다가 결혼시키고 나니까 혼자 된 외로움이 몰려와서 유영재 같은 빈털터리 사기꾼이 목사 아들이라면서 유혹하여 신앙생활을 잘 해준다고 다짐받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유혹하며 졸라서 그렇게 재혼을 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천하의 바람둥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유영재는 선호은숙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어겼죠. 그저 부자인 여자 만나서 부유하게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여자 유명세에 엎혀서 자기 주가도 올리고 먼저 죽으면 상속이나 받으려고 했는데 선호은숙을 보면 사랑에 애정에 목말라 있는 듯 보였는데요. 선호은숙 씨 친언니가 최근에 경찰에 출석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죠. 지난 20일 날 친언니가 유영재 씨를 고소를 했으니까 그 이후로 한 10여일이 지나서 이렇게 친언니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너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언니가 피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도 뭐라 말을 못했을 정도의 심각한 수위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당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녹취 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죠. 사실 처형을 추행하는데 최대치라면 상상만으로도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유영재 씨가 일반 병원도 아닌 정신병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가운데 빚이 10억 있어도 갚아주겠다던 선우은숙 씨는 변호사를 통해 유영재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영재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지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산이 상당히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유영재가 결혼 전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던 건 라디오 DJ와 유튜브인데 큰 소득이 없었고 유튜브를 촬영한 곳이 본인이 거주하는 1억 원대 20평 오피스텔이었죠. 유영재의 재산은 목동에 있는 이 작은 오피스텔 한 채가 전부였고 특히 유영재가 콘서트를 열 때마다 팬들이 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선우은숙 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유영재 씨는 전 재산이 달랑 오피스텔 하나뿐인데 알거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자신이 병원으로 피신하였음에도 법적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소식에 실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위자료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면 선우은숙 씨의 분노가 큰 만큼 유영재 씨의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 대한 강제 추징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선우은숙 씨의 법률 대리인 노종원 변호사는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통상의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시의 위자료 정도를 청구하였다고 했는데 수백억 자산가인 선우은숙 씨의 처지에서 보면 거액이 아닐 수 있지만 1억 원대 오피스텔이 전 재산인 유영재 씨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이영하는 젊어서 유모 여인으로 세간에 오르더니 선우은숙은 유영재로 인해 노년에 참 안타깝습니다. 선우은숙의 순수한 저희는 나이 들어 재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재혼 전도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듯 보였지만 이번에 또 이혼 소식을 전하며 2번 이혼한 여자로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한 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앞날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